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그냥 사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뭐.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일 부과된 속도 위반 과태료를 취임 이후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 단속 카메라에 찍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로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냥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해 대통령이 자비로 과태료 4만 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하나의 미담 하나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날 속도 위반 과태료를 그것도 사비로 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죠. 당사의 개표 상황실로 그렇지. 오는 과정에서 속도 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를 냈다, 이 기사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상 속도 위반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등에게 부과되는데 20km 이하는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는 7만 원인데 이게 청와대로 배달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깜짝 놀란 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느낌이 민주정부가 됐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뭐 문대림 제도개선 비서관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경찰서에서 대통령 에스코트를 경찰이 하는데요. 경찰의 지휘 아래 움직였을 텐데. 그것도 그러네 진짜.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면 그럼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행정 실수인가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요? 그날이 아마 투표 후에 그때 이제 개표 상황실이 국회에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때 아마 경찰 에스코트가 같이 있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어쨌든 멘붕에 빠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과속이었을까요? 뭘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경찰도 경찰이지만 청와대 경호실에 나와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경호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지금 이 사유가 과속인가요? 가속이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 당선되니까 기분 좋아서 막 밟았나?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20km 이하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 7만 원인데 4만 원이잖아요. 시내 주행의 경우에. 네, 4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20km 이하인데 20km 이상을 밟았다는 얘기고 그잖아요. 밤 시간이니까 아마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을 거예요. 차가 어쨌든. 자, 정리합시다. 네. 그러니까 돈을 낸 거는 뭐 과태료를 물라고 했으니까 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문대림 제도개선 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라고 했다. 뭐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리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라는 건데 경찰이 속도 위반 과태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경찰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이게 디테일에 너무 우리 또 김현 대변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결국 포인트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흥미롭고 과태료를 그렇게 사비로 낸 것도 흥미롭다. 둘 다 미담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미담이라고 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어도 후보가 탄 차량은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이렇게 보완 형태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야 보호를 위해서 어떤 속도를 맞췄을 것이고 어쨌건 간에 기계는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찍었을 거고 그 찍은 과태료를 냈는데 청와대 다른 행정관들이 이거 좀 심하다. 경찰이 호의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문대림 비서관이 요거를 강하게 제지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한 미담이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찍어서 찍힌 거를 원칙대로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법대로 찍힌 대로 부과하고 그대로 냈다. 이건 정상인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가드 장군의 일화 같은 것들 많잖아요. 처칠의 일화도 있고. 버초스는 초병한테 암구 물었을 때 나 누구야? 네가 누구든 간에 무조건 암구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상 받았다는 얘기 같은 그런 미담들 꽤 많잖아요. 그 미담 중에 하나가 이해찬 의원이 초선일 때 그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국회의원지 그때 청문회 스타잖아요. 이해찬 의원 초선 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알아보고 경례 딱 하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충리가 뒤에 있다가 딱지 끊으시라고요. 근데 그 경찰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끊잖아요.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그럴 때였어요. 네. 근데 끊으라고요. 원래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래서 기어이
끊고 과태료를 낸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듣고 이해찬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까칠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은 아주 친절하게 점잖게 얘기해도 말씀하실 텐데 경찰은 덜 끊으시라고요. 이러면은 경찰은 저희 지금 불만이 있어서 끊으라는 건가 이러고 쫄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확실히 민주정부가 되다는 느낌은 와요. 만약에 박근혜나 이명박 때 같았으면 청와대에서 정말 전화했을걸요. 야, 뭐 XX야. 이 상황에서 니들이 지금 이걸 끊어서 보낼 때냐고. 그것이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내야지 뭐. 어차피 경찰이 후보 차량을 앞에 선도해가지고 과속을 유도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일단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후속 취재 좀 해보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네, 분노하시는지 네. 알겠는데 네. 이런 거 하나 상징이 주는 훈훈함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껐는데 니들은 뭔데 나머지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그냥 사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뭐 알겠습니다. 미담도 아니어야 돼요. 이 정도. 하기 당연한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걸릴 일이 없습니다. 뭐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네. 그 깊은 뜻을 현금으로 택시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자가용으로 왜 불편하게 주차하기 힘들고. 그렇죠. 네.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예.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야당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뭐 합당인데 뭐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두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걸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 빈자리 보고 가방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자기 당내 문제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막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뒤에서는 이제 막 당면 갖고 서로 싸우고 있고 개혁신당인데 뭐 통합개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세상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조배수 의원이 이제 통합 반대파의 지금 어떤 대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분 말을 보니까 깨끗하게 합의원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던지는데 안철수는 비례대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그냥 풀어줘버리고 그냥 깨끗이 시작할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안철수한테 유리할 게 없잖아요. 또 불리할 것도 없죠, 뭐. 왜냐면 지금 그 자리를 주게 되면 훨씬 많이 빠져나갈까요? 그렇죠. 저는 안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셈법은 주로 상당히 좀 장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게 저 의원 숫자하고 관련이 있고 돈하고 상관이 있고 일단 그럴 뿐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명분론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는 상대에도 상당한 명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의 어떤 소위 신당, 개신당인가?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해당 행위다 이런 식으로 막 엄하게 마치 정당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일찌감치 그렇게 했겠죠. 뭐로 저렇게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넘 좋은 일을 안 하는 분이잖아요. 넘 좋은 일을. 그리고 지금 이 비례대표 중에 통합을 반대하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비례대표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 비례대표직을 유지시켜주는 것 자체를 용서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찌그락바그락 하고 아니면 의원직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거죠. 괴롭혀서 후임자들이 승계할 수 있잖아요. 통합 반대하는 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드러난 것만 3명이래죠. 그 3명이 같이 나가게 되면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 그거를 못 보는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이제 분당은 확실해지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아니 분당된 거죠 사실은. 안철수와 유승민이 나와서 뭐 통합개혁신당으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좀 또 당명을 먼저 개혁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을 또 채간다고도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국민개혁당, 평화개혁당, 개혁신당 국민 속으로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또 참. 제가 당명에 얼마 전에 대한 어디 가서 고민이 많으시잖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이름을 우리가 잘 지켰다가 통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포괄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때 농담처럼 안철수 김한길 할 때 야 이거 만약에 민주당 이름 놓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그 공중부양하는 누구나 아니면 황당한 분들이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그랬죠. 해서 보관하고 그때 바로 그 상황을 김원기, 정세균, 권능업 세 분한테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분명히 당 이름 필요합니다. 그때 깨끗하게 통합에 돌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건데 아마 안 했으면 저 양반들이 지금 바로 민주당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골 때릴 거예요. 김민석 원장님의 그 MB를 이제 키워준 인물이다라고 늘 푸나님이 원죄론을 얘기했잖아요. 사면론이 진심이에요? 농담이죠. 사면은 저는 그 민주당 이름을 굳건히 지켜줬다라는 것으로
것으로 사면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 하시지 마세요. MB 이제 구속되면 저 좀 그만 좀 갖다 붙이세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인간하고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차례 이제 기호는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게 된 과정이 생기는데 지금 진짜 겁이 없었네요, 우리가. 저 괴물하고 싸운 걸 보면. 아니,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끔, 그때 제가 38이었거든요. 네. 38 때 MB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어처구니가 그때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셨거든요. 집권당 총재.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총재였던 대통령이, 저 이길 거라고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야, 그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들 참 쉽게 생각했구나. 쉽게 생각했죠,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 이 죄상을 보면 살아있는 게 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건 당명이 갑자기 평화민주당이 떠올라서 이건 뭐 이 당명을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못 씁니다, 평화민주당은. 왜요? 평민당 그 이전에 정당 명 있었던 것은요, 못 써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나라당도 있잖아요. 아니, 쓸 수 있어요. 새누리당도 있고. 쓸 수 있어요. 이전 정당명 쓸 수 있을 아,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민주당이잖아요, 평화민주당. 지금 새누리당도 아니, 쓸수 있고 있어요. 한나라당도 있어요. 뭐. 쓸 수 그래요? 있을 겁니다. 다만 약칭을 민주당이라고 못하고 평민당이라고 하겠죠. 근데 아마 낯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니, DJ 정신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평민당을 아니요, 해요? 지금 그게 통합 아니라 저 반대파. 남은 아, 통합 사람들, 반대파? 박지원, 정동 이런 분들은 아재 안면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면 그거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났다. 우리 2월 2일 날 평민당 입당 30주년 기념 행사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러면 거기랑 합당해야 기사가 되나? 어떻게 나올 응. 걸 예상이 돼요.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평민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해찬, 뭐 우원식, 김현 등 과거 평민당 입당 30주년을 기념하는 평민연이 모여서 30년 모였다. 이제 곧 평민당 뭐 준비위와 평민연 간의 정치적인 대화가 뭐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1시간 40분인가? 이 시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만 했다는 거야. 주제가 뭐였냐면 청년이 미래다.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청년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고 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런 아젠다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를 놓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때리기를 해요? 차라리 시점적으로 이명박 때리기를 해야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본 결과 유승민이 MB 아바타고요.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 이걸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안철수,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앞으로의 장래는 쉽게 생각하면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의 사이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 그냥 쉽게 나올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이 자기 참모들한테 배신당하는 거랑 딱 비슷한 형태의 그 이기적인 캐릭터들이 갖는 약간 말로랄까요?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요. 보호를 위해서 어떤 속도를 맞췄을 것이고 어쨌건 간에 기계는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찍었을 거고 그 찍은 과태료를 냈는데 청와대 다른 행정관들이 이거 좀 심하다. 경찰이 호의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문대림 뭐 비서관이 요거를 뭐 강하게 제지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한 미담이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가 찍어서 찍힌 거를 원칙대로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찍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간 법대로 찍힌 대로 부과하고 그대로 냈다. 이건 정상인 거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가드 장군의 뭐 일화 같은 것들 많잖아요. 처칠의 일화도 있고. 버초스는 초병한테 암구 물었을 때 나 누구야? 네가 누구든 간에 무조건 암구 돼.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상 받았다는 얘기 같은 그런 미담들 꽤 많잖아요. 그 미담 중에 하나가 이해찬 의원이 초선일 때 그 신호위반으로 당일날 속도 위반 과태료를 그것도 사비로 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죠. 당사의 개표 상황실로 그렇지. 오는 과정에서 속도 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를 냈다 이 기사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상 속도 위반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등에게 부과되는데 20km 이하는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는 7만 원인데 이게 청와대로 배달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깜짝 놀란 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느낌이 민주정부가 됐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뭐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법대로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경찰서에서 대통령 에스코트를 경찰이 하는데요.
경찰의 지휘 아래 움직였을 텐데. 아, 그거를 그것도 그러네, 진짜. 속도 위반 어. 과태료를 내면 그럼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행정 실수인가요?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요? 그날이 아마 투표 후에 그때 이제 개표 상황실이 국회에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때 아마 경찰 에스코트가 같이 있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어쨌든 멘붕에 빠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과속이었을까요? 뭘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경찰도 경찰이지만 청와대 경호실에 나와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경호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가 지금 이 사유가 과속인가요? 가속이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 당선되니까 기분 좋아서 막 밟았나?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20km 이하 4만 원, 20km 초과의 경우 7만 원인데 저 4만 시내 원이잖아요. 주행의 경우에. 네, 4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20km 이하인데 20km 이상을 밟았다는 얘기고 그잖아요. 밤 시간이니까 아마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을 거예요. 차가 없는. 어쨌든 자, 아니, 정리합시다. 네. 그러니까 돈을 낸 거는 뭐 과태료를 물라고 했으니까 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문대림 제도개선 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라고 했다. 뭐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리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라는 건데 경찰이 속도 위반 과태료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경찰청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하여간 이게 디테일에 너무 우리 또 김현 대변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결국 포인트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흥미롭고 과태료를 그렇게 사비로 낸 것도 흥미롭다. 둘 다 미담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미담이라고 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어도 후보가 탄 차량은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이렇게 보완 형태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그냥 사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일 부과된 속도 위반 과태료를 취임 이후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중 단속 카메라에 찍혔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로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대선 후보 신분으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냥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해 대통령이 자비로 과태료 4만 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하나의 미담 하나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